가입 신청서라는, 2-1번. 건강 레포트입니다. 매크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매크로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개발 도구가 꼭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개발 도구, 혹시 안 나와 있는 분들은 파일의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꺼내는 거 아시죠? 이제 뭐 꺼내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도 매크로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개발 도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꺼내서 파일의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꺼내서 작업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발 도구에서 작업을 다 하거든요. 개발 도구 탭에 여기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으로 녹화를 하고, 매크로가 이제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아주 반복되는 작업을 녹화해 두었다가 매크로라고 하면은 아주 반복하는 작업을 녹화, 레코딩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녹화를 걸고 녹화해 두었다가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자동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으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을 실행하고 이 녹화하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명령을 쭉 실행한 다음에 내가 뭐 어떤 표를 자주 만든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을 걸어놓고 표를 만들면 이제 다음에 그 표가 필요하면 그냥 매크로 실행만 하면 돼요. 알아서 그 표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양식에. 그냥 서식을 딱 내가 표 만들고 서식을 줬다. 그럼 그 스타일 그대로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매크로 기록으로 작업을 실행하고 기록 중지까지 꼭 근데 마지막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기록 중지까지의 그 과정이 다 녹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적혀 있듯이 그 매크로 보안 설정을 그 바꾸는 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집에서 작업을 그 할 때 또 그 매크로 보안 설정이 원래 차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매크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열 때는 매크로 보안 설정을 바꿔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크로가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지금 그 179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하시오.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에도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을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을 클릭해 보시죠. 원래 이걸로 돼 있거든요. 모든 매크로 제외되도록. 두 번째 걸로 알림 표시하면서 매크로 차단했습니다 하면서 그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게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디지털 서명돼 있는 매크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번째 옵션으로 해라. 아니면 모든 매크로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차단하지 말고 모든 매크로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걸로 해주시고요. 했으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맨 밑에 이제 매크로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컨트롤 9번 키를 누르면 선택한 글꼴이 HY 경명조 글꼴 크기 16포인트 굵게 기울인 글 밑줄 적용되는 강조 소제목 매크로를 기록하고 현재 문서에 저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적용을 해라. 만약에 문제에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뭐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레포트에 적용해라 했으면 블록 지정을 하고 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어 커서의 위치는 블록 지정하지 말고 그냥 잡혀있는 위치에서 기본 잡혀있는 위치에서 하시고 어디가 혹시 블록 지정 잘못됐다면
블록 지정을 내가 잘못했다면 빈 단락을 찍어놓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빈 단락을 찍어놓고 하시고. 지금 여기가 잡혀 있었죠? 그냥 잡혀 있는 위치에서 하세요. 블록 지정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블록 지정은 글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잡혀 있는 위치에서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이 매크로의 이름이 뭐죠? 강조 소제목 매크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강조 소제목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크로 이름은 띄어쓰기 같은 거 포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뭐 만들 때 공백을 넣었다, 스페이스바를 넣었다. 그럼 안 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잘못됐다 하면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같은 거 띄우면 안 돼요. 평소에. 그리고 저장 위치가 어딥니까? 문제에서 마지막에 매크로를 어디에 저장하라고 돼 있나요? 네, 현재 문서에 저장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현재 문서인 건강 레포트로 저장 위치를 잡아주세요. 노멀.dotm 여기 있는 모든 문서에서 다 접근하는 서식 파일, 매크로 포함 서식 파일이거든요. 기본 서식 파일. 그래서 이거 현재 문서로 항상 저장하라고 시험에도 거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저장 위치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 키보드 단추를 눌러서 바로가기 키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주고 저장 위치, 그 다음에 키보드 마지막에 키보드 눌러서 이제 바로가기 키를 줘야죠.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9번으로 주라고 했죠. 컨트롤 누른 채로 9번을 넣되 주의사항은 항상 요거 써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그 단축키로 쓸 때는 오른쪽에 숫자 패드 쓰면 안 됩니다. 시험 시에도 요거 써야 돼요. 위에 있는 여러분 키보드 자판이라면 위쪽에 있는 1, 2, 3, 4, 5, 6, 7, 8 그걸 써야 돼요. 컨트롤 누른 채로요. 9번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넘버 9 막 들어가고 넘 9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저장 위치가 또 노멀에 하면은 아까 매크로 자체가 기본 서식 파일이 아니라 현재 문서에 저장되고 있는데 이 바로가기 키 저장하는 위치도 당연히 노멀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문서로 금방 레포트로 잡아서 지정을 꼭 해주셔요. 지정 단추를 눌러가지고. 지정을 안 하시면은 등록이 안 된 겁니다. 강조 소제목에 바로가기 키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닫기. 닫기 눌린 시점부터는 녹화가 진행됩니다. 녹화 탭이 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글꼴을 뭐 HY 견명조 크기 16포인트 굵게 기울인 꼴 밑줄로 적용하는 했으니까 그렇게 글꼴을 바꾸려면 홈 탭으로 가야겠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바꿔주세요. HY 변명조 찾기 힘들면 적어도 돼요. 적다 보면 또 밑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HY 변명조를 선택하고 또 크기는 16포인트 또 굵게 하는 단추 또 밑줄 넣는 단추. 만약 이중 밑줄 넣으라 하면 여기 눌러서 이중 밑줄도 넣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HY 겸용도 16포인트 굵게 밑줄까지.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업을 이렇게 쭉 실행한 다음에 마무리는 바로 기록 중지 안 눌리면 계속 녹화 테이프 돌고 있고 커서 밑에 계속 녹화된다는 표시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다음 작업까지 계속 녹화하고 다망이 돼버립니다. 기록 중지 안 눌리면 다음 작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기록 중지입니다.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쓰세요. 일시 중지 아니고 완전 중지하는 거 해야지 매크로가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개발 도구 기록 중지를 하셨으면요.
매크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182페이지로 와보세요. 182페이지로 왔고, 1. 규칙적인 운동 텍스트에 강조 소제목 매크로를 실행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있습니까? 1페이지 가운데 약간 밑에 블록 지정을 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왼쪽 여백을 클릭하시든지 직접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9번 바로가기 키를 줬잖아요. 컨트롤 9번을 누르면 되죠. 블록 지정을 하고 글꼴 서식이니까 블록 지정을 하고 컨트롤 9번을 눌러주시면 되죠. 적용됩니까? 저처럼. 혹시 컨트롤 9번 단축키가 안 먹히면은 개발도구 매크로로 가보세요. 개발도구에 매크로에 내가 만든 매크로가 잘 등록돼 있는지 개발도구 매크로 또는 Alt F8번 눌러도 매크로 창이 뜨거든요. 거기서 강조 소제목 매크로를 실행을 해 보셔도 됩니다. 블록 지정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를 수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우리가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도 있고 매크로를 이제 편집하는 거죠. 강조 소제목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강조 글꼴로 변경하고 HY 경명조 글꼴을 HY 경고딕으로 글꼴 크기를 또 16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이름 바꾸고 편집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개발 도구에 매크로입니다. 이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럼 매크로 창이 뜨죠? 거기에 우리가 방금 만든 강조 소제목 매크로가 있습니까? 개발 도구에 매크로를 녹화하는 버튼 말고 편집을 해야 돼서. 그래서 강조 소제목 선택해서 편집을 눌러주시면 혹시 그 비주얼 베이직이 뜨나요? 강조 소제목 선택해서 편집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저처럼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 뜨지 않아요? 비주얼 베이직. 이게 매크로 이름이고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설명글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 주석 설명글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고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냅두시고 얘는 필요 없는 애고 설명글은 앞에 어퍼스트로피 붙어 있는 거. 요게 이름이고, 이름 수정해 주시고, 뒤에 가로 지우면 안 돼요. 그리고 뭘 바꿔야 될지 딱 보이죠? HY 경고디, 뭐 14포인트로 해라, 뭐, 그런 말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름은 감도 글꼴, 가로는 지우면 안 됩니다. HY 경고디에 쌍따옴표 그 안에 그 글꼴이 들어가 있고요. 14포인트. 다른 거 잘못 건드리면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만 수정하고,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까?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는 이게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으로 온 거라서 빠져나가야 돼요. 파일에 닫고, 여기 파일 탭 있죠? 파일에 닫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닫고, 워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축키로는 Alt Q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파일에 닫고, 워드로 돌아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워드 작업을 하죠. 여기는 지금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매크로가 이와 같이 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변환돼서 저장돼 있기 때문에 모듈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테스트 해보면 안 되지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어디다가 해보냐면은 밑에 여기다 해보세요. 그 운동의 중요성, 그 바로 밑에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9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글꼴이 달라졌나요?
아, 컨트롤 9번이 안 되나요? 아, 이게 그 편집에서 안 돼. 아, 이름이 바뀌었구나. 컨트롤 9번이 안 되겠네요.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그 단축키가 매크로 그 이름 그 바뀌어서 인식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럼 블록 지정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가보세요. 개발 도구 매크로로 가서 그냥 직접 실행을 해보세요. 강조 글꼴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됩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네. 네. 이제 185페이지로 가보세요. 2다시 제목 강조 매크로 docm이라는 매크로 문서에 제목 강조 매크로를 현재 문서로 복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매크로를 복사를 하라고 하네요. 다른 그 제목 강조라는 그 매크로 그 docm 파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딴 데 있는 매크로를 지금 현재 문서로 복사를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다시 오세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를 다시 클릭. 혹시 밑에 구성 도우미라고 있습니까? 구성 도우미로 다른 문서에 있는 매크로를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다른 문서에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에 구성 도우미를 클릭하고 스타일도 있고 매크로도 있고 그렇죠. 매크로 탭에서 하셔야 됩니다. 스타일로 잡혀 있으면 스타일을 복사하는 게 되거든요. 제목 1 스타일, 제목 1, 제목 2, 제목 3 뭐 이런 스타일 알죠? 그래서 구성 도우미 역할이 두 가지인데 스타일도 복사할 수 있고 매크로도 복사할 수 있는데 매크로 쪽으로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 현재 문서에 우리가 건강 레포트에 다른 문서에 있는 매크로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문서 쪽으로. 그러면 여기 현재 문서는 내비두고 다른 그 기본 서식 파일 여기를 파일 닫기로 닫은 다음에 오른쪽에서 파일 닫기로 닫고 파일 열기로 뭘 열어야 될까요? 어떤 파일을 열어야 될까요? 문제에 적혀 있는 제목 강조 매크로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파일 열기로. 어, 뭐 시험 시에는 보통 그런 게 바로 잡히거나 문서에 있거나 뭐 그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드 예제에 가서 파트 2 유형 분석의 챕터 4에 있습니다. 챕터 4에서 여기 적용 문제, 적용 문제에 가서, 적용 문제 아니고, 그 적용 문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챕터 4에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챕터 4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워드 서식 파일로 돼 있어서 안 보입니다. 이거를 모든 워드 서식 파일이 아니라, 그냥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꿔주세요.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꾸면 나오나요? 파일 형식을. 아니면 모든 워드 문서로 바꾸거나. 워드 매크로 사용 문서 아니면 모든 워드 문서로. 그럼 제목 강조 매크로가 있죠? 챕터 4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열고, 제목 강조 매크로를 열고, 여기에, 어, 뉴 매크로즈가 있는데, 음, 이거 지금 복사하면, 어, 원래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또 이제 덮어 쓰시겠습니까?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 아니구나. 어, 요, 이건 비주얼 베이직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게 이름이 같아서 이게 복사하면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음, 일단 근데 이게 이렇게 시험에는 아마 이게 나오면 이름이 이렇게 막 겹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복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괜히 어렵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또 파일을 또 열라는 말이 없었는데 쟤를 열면 오히려 시험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게 책의 그 내용보다는 이게 맞는데 여기가 지금 서로 겹치기 때문에 지금 복사하면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복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거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원래는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문제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우리 아까 만든 그 매크로 이름 그 뉴 매크로즈 돼 있는 거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뒤에다 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1번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얘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면 되나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시험에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그 원본에 똑같은 이름의 매크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만약에 기가 나오면 그냥 이 구성 도우미로 이쪽으로 복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지금 이름이 중복돼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파일을 열어가지고 애초에 파일을 열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그 모듈을 클릭을 해서 그 또 복사해가지고 뭐그 땡겨와라 뭐 드래그 해가지고 땡겨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뉴 매크로즈 1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럼 차라리 얘를 뉴 매크로 1로 바꿔서 그렇게 복사를 하면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장하지 말고 닫아보세요. 이거 닫기 해서 저장 안 하면 돼. 안 물어보나? 그 다시 개발 도구의 매크로로 가보세요. 다시 개발 도구 매크로로 와서 구성 도우미 다시 불러보세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 개발 도구 매크로에서 그 두 개가 떴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만든 게, 앞에서 만든 게 뭐였죠? 앞에서 만든 매크로가 강조 글꼴 매크로였죠? 그 이름 바꿔가지고, 그 강조 글꼴 그 매크로고, 아까 우리가 만든 매크로고, 이게. 제목 강조 매크로가, 제목 강조 매크로가 가져온 거죠, 방금. 구성 도우미에서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온 거죠. 근데 제가 제목 강조를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설명대로 그 하는 게 비주얼 베이직 그 불러서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시험에서. 왜냐면은 파일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제목 강조를 제가 삭제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책에서는 파일을 또 열어가지고, 다른 파일 열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 불러서 거기서 복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파일 열라는 말도 없는데 파일을 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187페이지 문제는. 그래서 원래 개발 도구의 매크로에서 구성 도우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복사를 다른 문서에 있는 매크로 복사하는 것이. 근데 구성 도우미에서 아까 이름이 이렇게 뉴 매크로즈 원 돼 있는 거, 뉴 매크로즈 원, 뉴 매크로즈 투 뭐 이렇게 그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뉴 매크로즈 원을 삭제를 할게요. 원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시험지에는. 여기 뭐가 없고, 그냥
여기서 기본 서식 파일은 닫고 오른쪽에서 파일 열기로 문제에서 그 제목 강조 매크로 docm 그거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준 파일을 매크로 가지고 있는 파일을 파일 열기로 찾아가지고 부르면 돼요. 근데 그 파일 열기 할 때 그 파일이 안 보이면은 문서에서 뭐 이 형식 바꿔가지고 네, 그 모든 워드 문서나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찾으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워드 예제에 파트 2의 챕터 4에 있는 거죠. 모든 워드 문서나 매크로 사용 문서로 이렇게 바꾸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열고 그냥 시험 시에는 여기에 있는 매크로를 그냥 바로 복사하면 될 겁니다. 선택을 해서 복사하면 될 거고 지금 매크로가 이름이 중복되거든요. 유 매크로즈 중복되는 관계로 근데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해도 어차피 얘가 뉴 매크로즈 1번으로 바뀌면서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그렇게 복사를 해도 그럼 얘를 차라리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이 충돌난다면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충돌난다면 이쪽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 바꾸기 뉴 매크로즈 1으로 바꿔가지고 확인해서 복사를 하면은 됩니다. 그럼 비주얼 베이직에서 복사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이 충돌나는 관계로 아까 복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시험 시에는 원본에 매크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바로 복사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비주얼 베이직을 또 번거롭게 파일 열고 비주얼 베이직 불러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복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시험 시에 이렇게 구성 도우미로 해주세요. 닫기에 한번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스 저장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186페이지로 가보시죠. 186페이지는 현재 문서를 건강 레포트라는 이름의 워드 매크로 사용 문서로 저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문서에 매크로가 지금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확장자가 docx잖아요. 뭐뭐.docx 파일은 매크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크로까지 포함해서 저장하는 문서는 확장자가 뭐뭐.docm 파일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사용 문서라고 따로 있거든요, 형식이. 파일 형식이. 아까 구성 도우미에서 바로 그 파일이 안 찾아졌잖아요. 파일 형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 이유가 파일 형식이 매크로 사용 문서는 docm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셔서, 저처럼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을 바꾸세요. 워드 문서가 아니라 뭘로? 매크로 사용 문서, docm 파일로 바꿔주고, 이름은 건강 레포트라는 이름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형식 먼저 바꾸고, 이름은 건강 레포트. 이렇게.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와가지고요. 됐나요? 그러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매크로까지 포함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서는 또 2-2 제목 강조 매크로라는 문서에 제목 강조 매크로를 현재 문서로 복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또 아까처럼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오세요. 매크로를 복사할 때는 구성 도우미로 하는 겁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로 가서 역시 구성 도우미를 부르고 구성 도우미에서 2-2 제목 강조 매크로 문서에 제목 강조 매크로를 현재 문서로 복사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서식 파일은 파일 닫기로 닫고 파일 열기로 어떤 파일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2-2 제목 강조 매크로라는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파일 열기를 클릭해서 뭐 시험 시에는 바로 보일 수 있고, 그 형식을 바꿨을 때, 파일 형식을. 일단 먼저 바꾸세요. 파일 형식을 구성도구에서. 그 서식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워드 매크로 사용해서 뭐 바꾸고, 그리고 안 보이면 이제 우리는 문서에 가서 워드 예제에서, 워드 예제, 유형 문석의 챕터 4에 또 제목 강조 매크로 선택해가지고 열고, 근데 이게 아까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제 1번하고 문제 3번이? 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 건가? 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일본이 내용이 백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게, 그, 비주얼 베이지로 복사하는 방법하고, 그냥 두 가지를 다 알려준 건가, 아마, 보내면. 근데, 앞에 거 방법을 하지 마시고, 그 문제 1번의 방법을 하지 마시고, 비주얼 베이직에서 그렇게 파일 두 개 열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 부르는 게 시험에서 안 될 거거든요. 다른 파일을 열라는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의 방법이 맞긴 맞습니다. 이 지금 187페이지 뒤쪽의 설명이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이름이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이다실 건강 레포트. 아, 여기 이 문제가 아마 그 예제 파일이 바뀌네요. 보니까.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는요, 그 파일을 새롭게 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87페이지 문제가요, 2-1 건강 레포트 예제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네요. 위에. 그러니까 현재 문서에서 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파일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열어놓은 게 건강 레포트였고, 그 187페이지 문제는 예제 파일이 2-1 건강 레포트 1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합니다. 187페이지 메뉴에 예제 파일 적혀 있네요. 제가 그걸 못 봤네요. 파일 탭에 닫기로 닫고 다른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이거. 네. 지금 우리가 열어야 될 파일이 2-1 건강 레포트 1이라는 파일이 필요하다고 187페이지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제 파일로. 여기에는 그 매크로가 없겠죠, 아예. 매크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험 시에도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 원본에는 지금 매크로가 없는 상황인데, DOCX니까 아예 없겠죠, 매크로가. 매크로 저장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2-2 제목 강조 매크로 DOCM 파일에 있는 매크로를 복사해서 이쪽에 넣어줘라. 현재 문서에 넣어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로 오세요. 시험에는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187페이지는 중요한 문제고요. 현재 문서에 매크로가 없는데 다른 매크로 사용 문서에서 매크로를 땡겨와라. 그런 뜻입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로 가서 구성 도우미로 오셔서 그럼 현재 문서에 매크로가 없죠? 이 다실 건강 레포트에 아니 매크로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서식 파일 쪽에는 파일 닫기로 닫은 다음에 파일 열기로 필요한 파일을 찾으세요. 파일 열기 했을 때 형식부터 바꾸라고 했죠, 아까? 이 파일 그 형식을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꾸거나 서식 파일로 되어 있으면 안 보인다고 모든 워드 문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보이면 문서로 가서 하여튼 형식 모든 워드 문서나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꾼 다음에 문서의 워드 예제에 챕터 파트 2, 챕터 4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2-2 제목 강조 매크로 DOCM을 선택해서 부르고 파일 형식을 안 바꾸면 안 나타나요. 모든 워드 문서나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꿔야지만 나타나고 그래서 2-2 제목 강조 매크로를 열고 여기에 있는 매크로를 복사해주면 된다. 그 말이죠. 제목 강조 매크로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선택했습니다. 네, 됐으면 닫기 하시면 됩니다. 현재 문서에도 그 개발 도구 매크로로 가봤을 때 그 제목 강조 매크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까지는 안 해보셔도 되고. 근데 현재 문서는 그냥 저장을 누르면 매크로가 저장이 될까요? 현재 문서에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면 매크로가 저장이 될 것 같습니까? DOCX는 매크로가 저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걸로 끝입니다. 문제는 이걸로 시험에는 이대로 하면 된 거고. 근데 집에서 내가 이 건강 레포트에도 여기에도 매크로가 저장되도록 하고 싶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OCX는 매크로 포함하지 않는 그냥 워드 문서이기 때문에 그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 형식을 바꿔서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꿔서 저장을 하셔야지만 매크로가 포함이 됩니다. 189페이지의 적용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1번, 2번, 그리고 4번. 1번, 2번, 4번이 중요한 문제겠네요. 근데, 그 4번 하실 때 아마 또 뉴 매크로즈가 또, 매크로 만들면 뉴 매크로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또 4번에서 어떤 다른 소제목 매크로에 뉴 매크로즈가 있다면 복사를 할 때 충돌 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직접 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 시험에는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 매크로를 복사하는 문제에서 충돌이 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했다가는 또 아까처럼 뉴 매크로주가 2개 있어가지고 충돌나서 복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구성도구에서.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땡겨도 어차피 이름만 딱 바꿔서 복사가 되는 거라서 1번 뒤에 1번 붙어가지고 복사가 되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4-2번 열어서 제가 직접 해볼게요. 같이 열어보시죠. 적응 문제 있습니다. 컴퓨터 유형 분석의 챕터 4의 적응 문제로 오십시오. 적응 문제 4-2번으로 주시면 되고, 먼저 사용자가 Alt 컨트롤 0번 키를 누르면 선택한 글꼴이 도둠체 50포인트 굵게 그렇게 적용되는 매크로다라고 했는데요. 어, 네, 그 매크로 기록을 할 건데, 마지막에 그 참고해가지고 이거 잘 봐야 되겠네요. 매크로 기록 후 야구란 단락 아래 4개의 단락에 매크로 실행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냥 애초에 잡아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어디에 실행할 거면 제가 실행하지 않을 거면 그냥 빈 단락을 찍어 놓거나 아무것도 블록 지정 안 돼 있는 그냥 기본 네, 커서 위치에서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크로 실행해서 적용할 거면 그냥 나중에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이렇게 네 줄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럼 만들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줄을 잡아놓고 할게요. 어디에 실행하라고 하면 거기 가서 하세요. 그리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저점 이 야구란 밑에 네 줄을 잡아놓고 합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클릭했고 이 매크로의 이름이 뭐죠?
이 매크로 이름은 단락 내용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단락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가 어디죠? 마지막에 현재 문서에 저장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현재 문서로 normal.dotm 기본 서식 파일 하지 말고 적응 문제 4-2 현재 문서로 잡아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잡고 그 다음에 키보드 단추 눌러가지고 한다 했죠? 바로 가기 키 주는 게 제일 마지막에 돼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 눌러서 이제 Alt Ctrl 0번을 누르시면 되죠. 키보드에서 바로 가기 키에 Alt 컨트롤 누른 채로 0번을 컨트롤 0번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저장 위치 바로 가기 키를 저장할 위치도 현재 문서 현재 문서로 바꾼 다음에 지정을 눌러주셔야 돼요. 지정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단락 내용 우리가 만드는 매크로에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을 눌러주시고 넘어갔으면 닫기. 닫기 눌린 시점부터는 녹화가 시작되는 거죠. 녹화 테이프 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뭡니까? 글꼴, 도둠체, 10포인트, 굵게, 또 글머리 기호 적용하는 것까지. 그게 다 홈 탭에 있죠. 홈 탭으로 오세요. 홈 탭에 오셔서 글꼴 바꿔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체, 맑은 고딕으로 돼 있었죠. 도둠체로 바꾸고, 크기도 도둠체, 뭐 적어서 엔터를 해도 됩니다. 힘들면. 그리고 크기도 10포인트, 그냥 10으로 한번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10포인트 눌렀다. 돼 있더라도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녹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굵게 하는 단추도 눌러주시고요. 내가 도둠체로 했다, 10포인트 했다, 굵게 눌렀다, 이게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글머리 기호는 옆에 여기 또 글머리 기호 단락 그룹에 있는 거 아시죠? 또 글머리 기호,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로 주세요. 이쪽에서 이걸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기록 중지를 안 눌리면 계속 녹화 돌고 있고 다음 작업까지 녹화되고 있고 막 엉망이 되기 때문에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쓰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됐으면 됐고, 뭐, 그 문제 2번이 보니까 나눔 고딕 글꼴 대신 HY 그래픽 M을 적용하고 셀렉션 폰트 사이즈는 12포인트, 셀렉션 폰트 볼드 트루가 굵게 만드는 거거든요. 셀렉션 폰트 볼드는 트루를 한다는 게 글꼴을 볼드체가 굵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머리 제목 매크로 수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문서에 글머리 제목 매크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매크로 수정할 때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했었죠? 매크로를 편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로 오시고 거기 혹시 그 글머리 제목이라는 매크로가 있습니까? 네. 네. 그 글머리 제목 매크로를 선택하셔서 편집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편집을 클릭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목,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면은 글머리 제목, 이게 매크로 이름이라고 했죠? 매크로 이름 바꾸는 거면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름은 바꾸는 게 없네요. 그냥 내비두고 이름은, 폰트 그 네임, 나눔 고딕에서 HY 그래픽 M으로 바꿔주시고요. HY 그래픽 M.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14포인트가 돼야 되고요. 12포인트, 12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볼드체가 펄스로 돼 있는 거. 이게 굵게입니다, 굵게. 그리고 굵게 하는 거. 굵게는 true로 바꾸라고. 굵게를 켜라는 소리죠. 그래서 볼드 굵게를 true로 해주시면 돼요. true. 볼드가 굵게 하는 거고, 참고로 이탈릭체가 기울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OLD 이게 굵게고, 이탈릭 하면은 기울인 꼴이고, 언더라인이 밑줄인 거죠. 언더라인이 이제 밑줄이 이중 실선으로 라인 더블로 이렇게 언더라인 더블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중 밑줄로 들어가겠네요. 여기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요거 고쳐야 될 게 요거 고쳤죠? 됐으면 아까 마무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빠져나오는 거. 파일에 닫고 워드로 돌아가기. 빠져나오는 것도 신경 쓰세요. 파일에 닫고 워드로 돌아가기. 비주얼 베이직이라서. 그렇게 마무리. 네. 그리고 글머리 제목 매크로를 야구의 기원 그 메이저리그 출범 야구 역사 단락에 적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방금 우리가 수정한 그 매크로를 야구의 기원, 메이저리그 출범, 야구의 역사 이렇게 잡아놓고 매크로에 가서 글머리 제목 매크로를 실행하면 되겠죠? 개발도구 매크로에 가서 글머리 제목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이 프로젝트는 매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이게 그 왜 그러냐면은 보통 매크로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매크로 보안을 여러분이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저장한 다음에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바꿔서 얘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열어야 됩니다. 써먹으려면. 매크로 보안을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바꾸고 확인하고 이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돼요.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 잠깐 근데 굳이 그 귀찮으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편집하는 것만 하고 실행을 하라고는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다시 해보잖아요. 야구의 기원. 이렇게 세 개를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잡아서 얘 찍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얘 찍고 잡아서.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매크로에 가서, 개발도구 매크로에 가서 방금 글머리 제목 매크로 실행하면 되죠. 이와 같이. 근데 이게 왜 글머리 교육가 없는지 모르겠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까 4번이 그 소제목 매크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 소제목 매크로에 그 매크로를 현재 문서로 복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매크로 복사할 때 이제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와보세요. 개발 도구 매크로 와서 우리가 복사할 때 뭘 불렀어요? 아까 매크로 복사할 때 구성 도우미 불렀지 않습니까? 구성 도우미를 부르고, 그러면 현재 문서에도 뉴 매크로즈가 있고, 이제 기본 서식 파일 이거 닫고 우리가 불러야 될 파일이 뭡니까? 문제 4번에서 소제목 매크로 문서의 매크로를 복사하라 했죠? 그러면 소제목 매크로 문서를 불러야 되거든요. 지금 구성 도움이 왔을 때 현재 문서는 냅두고 옆에 기본 서식 파일을 파일 닫기로 닫고 파일 열기로 그 소제목 안 보이면 이거 파일 형식을 바꾸라고 했죠, 먼저. 서식 파일이 아니고 워드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워드 예제에서 챕터 파트 2에 챕터 4에 적응 문제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적응 문제까지 들어오면 거기 소제목 매크로가 있는데 소제목 매크로를 선택해서 열면 똑같이 뉴 매크로즈라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책에서 뭐 비주얼 베이직 그런 거 이렇게 막 땡기는 게 이름 충돌돼서 여기서 안 돼서 비주얼 베이직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비주얼 베이직에서 두 개 파일 두 개 열어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땡겨도 얘가 이름이 1번으로 바뀌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이름을 바꾸세요, 지금은. 시험에는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복사가 되는 상황이고, 시험 시에는. 근데 지금 복사가 안 될 거거든요, 눌러도. 그죠? 이름이 충돌나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름 바꾸기로 뉴 매크로즈 1로 바꾸세요. 뉴 매크로즈 1로 바꿔서 복사를 하면 그 아까 비주얼 베이직 책에서 앞에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복사를 해도 똑같이 1번으로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비주얼 베이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름 바꿔서 1번으로 바꿔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충돌나서 안 불러주는 거고 시험에 여기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복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험 시에. 그래서 얘를 이름을 1번으로 붙여서 복사를 하면 아까 책의 앞에 그 비주얼 베이직에서 복사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이쪽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예스,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쉬었습니다. 필요한 파일이 챕터 4에서 또 예제 3-1번 초대장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겠네요. 편지 병합 같은 경우는요, 어떤 때 사용하는 기능이냐면, 편지 병합은 그 편지를 발송할 때 보통 이제 사람의 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것만 바뀌는 그 상황이고 편지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어, 그 편지 내용과 그 데이터베이스 받는 사람 목록이죠. 받는 사람 그 목록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내가 직접 새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부를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든 뭐 주소로 뭐 이든 뭐 엑셀 파일이든 뭐 워드에 표로 만들어져 있든 그 받는 사람 목록 그 파일을 그 병합해서 각각의 문서로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출력해서 이제 편지를 발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나 공문서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공통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 초대장이잖아요, 이게 편지가. 그러면 내용은 똑같죠. 누구누구 뭐 어떤 받는 사람만 누구누구님 뭐 어떤 지역의 누구누구님 할 때 여기 그 사람의 이름 들어가고 또 나중에 편지를 발송할 때 뭐 그 사람의 주소, 우편번호 그런 것만 바뀌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편지 병합으로 하면은 내가 일일이 뭐 이걸 막 복사해서 또 새로 문서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보내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의 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만 넣어주면 여기에 목록으로 알아서 여기에 다 배치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병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또 편지 병합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 워드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페이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지 병합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병합을 할 때는 또 편지라는 메뉴가 따로 있죠. 편지 탭에서 새로운 편지 병합 시작하시려고 하면은 편지 병합 시작으로 그 편지 병합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편지 탭에 편지 병합 시작에 여기 편지 병합 시작에 편지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 내용하고 보통 이렇게 병합을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뭐 봉투에 들어가는 거면 이게 겉 봉투로 돼 있어가지고 봉투 사이즈로 돼 있어. 봉투에 들어가는 건 봉투. 뭐 시중에 라벨지 사가지고 그 라벨지에 인쇄하는 거면 레이블. 근데 레이블 병합은 빈 문서거든요. 보통 새 문서가 돼 있어야 레이블 병합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봉투 사이즈로 돼 있거나 문서가 뭐 아니면 빈 문서거나 새 문서거나 그럴 때 쓰는 거고 시험에는 주로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지의 편지 병합 시작에 편지로 병합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처럼 시작을 해주세요. 편지 병합 시작에 편지 클릭을 하고 왜냐면 문제에서 그 편지 병합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꼭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문서 폴더에 연락처 XLSX,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뭐 이런 말이 나왔죠. 받는 사람을 선택을 할 때요. 내가 직접 다 입력을 해주는 거면 새 목록 입력으로 직접 한 명씩 한 명씩 사람 뭐 성, 이름, 뭐 주소 뭐 이런 거 다 입력해 주는 거면 새 목록 입력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입력한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존 목록 사용으로 파일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받는 사람 선택, 기존 목록 사용을 부르고, 시험 시에는 필요한 파일이 바로 여기에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근데 지금은 문서에서 우리 찾아야죠. 워드 예제에 가서. 워드 예제에 당연히 챕터 2에, 파트 2에 챕터 4에 가보면 혹시 연락처라고 있습니까? 파트 2 영문석 챕터 4에 연락처 엑셀 파일로 저장돼 있네요. 받는 사람 목록이. 연락처를 부를게요, 그러면. 선택해서 열고, 그럼 거기에 시트가, 워크시트가 뭐, 엑셀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트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시트 하나밖에 없네요, 워크시트. 시트 1 선택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을 불렀으면, 받는 사람 목록 편집도 한번 눌러보십시오. 받는 사람 목록 편집을 누르면, 거기에 그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받는 사람 목록 편집을 이렇게 눌렀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최영희 씨한테 안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 체크 풀면 이 사람 편지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근데 그런 얘기는 없죠.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발송하는 거면 뭐 편집할 거 없이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안 눌러봐도 됐었습니다. 받는 사람 뭐 편집은. 제가 누구누구가 있나 궁금해서. 사람들이 꽤 많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받는 사람을 불렀으면 이제 병합을 할 수 있거든요. 내용하고. 근데 문제에서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지역 앞에 지역 필드, 또 님 앞에는 이름 필드를 또 하나로 시작한 단락 앞에는 등급 필드를 삽입하시오. 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그 지역 앞에 여기네요. 여기. 컷의 위치 여기. 지역 바로 앞에 클릭을 해놓고 저처럼 커서가 여기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필드를 넣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병합 필드 삽입하는 단추가 있습니까? 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여기 병합 필드 삽입으로 지역 필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병합 필드 삽입으로 지역이라는 필드를 넣어주고 됐으면 또 님 앞에 이름 필드를 네. 그럼 또 여기 님 앞에 커서 위치 여기 찍어주시고요. 님 바로 앞쪽에 커서가 여기죠. 그래서 또 이름 필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병합 필드 삽입으로 이름을 클릭해서 넣으면 또 이렇게 이름 들어갔죠? 그다음 또 또한으로 시작하는 그 단락의 등급 앞에
그런 단락이 있어요? 또한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또한으로 시작하는 그 단락의 등급 바로 앞에 커서 위치 여기 저처럼 여기 찍어놓고 여기에는 또 등급 필드를 삽입해 달라고 합니다. 역시 병합 필드 삽입으로 등급 필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고 이제 세 번째 데이터의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결과를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과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지역과 이름과 등급이 잘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결과 미리 보기에서 세 번째 레코드로 이동하세요. 요거 눌러가지고.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191페이지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 편집 병합을 시작하고 내가 병합 필드 삽입으로 가져온 아까 받는 사람 그 선택해서 가져온 그 내용에 대한 병합 필드를 삽입하고 결과 미리 보기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확인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번 레코드로 이동해서 표시를 해달라. 그 말이고요. 네. 문제는 이걸로 끝이 났는데 현지 병합의 목적은요. 이대로 인쇄를 걸면 어차피 이거 한 명 분량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대로 인쇄를 걸어봐야 두 페이지로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 박지훈님 이 사람 것만 그냥 인쇄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현지병합의 목적은 제가 아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수십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 다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결과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맞게 잘 배치가 되었으면 마무리는 이겁니다, 원래. 완료 및 병합에 개별 문서 편집으로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저처럼. 완료 및 병합에서 개별 문서 편집을 클릭해 보세요. 시험에는 시키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해보세요. 편집 병합을 왜 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처럼 완료 및 병합에 개별 문서 편집을 클릭해서 모두에게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로 해서 확인하면은 편지가 이제 여러 명한테 만들어졌습니까? 끝까지 쭉 내려보시죠. 확인 눌렀을 때 이거는 이제 편지가 여러 명한테 만들어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아까 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72페이지까지 만들어요. 네, 편지 병합을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완료민 병합에서 개별문서 편집으로 해서 세 문서로 이렇게 그 세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다 병합이 된 것이죠. 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네, 194페이지에서 이미 우리가 지금 했는데 194페이지에서 이걸 하라고 했었네요. 네. 제가 앞서 나갔는데 그 194페이지 와보세요. 병합을 완료하고 그럼 이렇게 완료를 했죠. 우리가 72페이지까지 나오도록 병합을 완료하고 문서 폴더에 개별 초대장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 문서로 병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장하기 단추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위치는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잡으세요. 다른 있는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문서에다가 이름은 개별 초대장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초대장입니다. 네, 그렇게 저장을 해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 196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196페이지. 이게 필요한 파일은 196페이지 메뉴에 적혀 있는데 예제 파일 3-2번 초대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파일을 바꿔서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열려있는 파일은 닫고 3-1번 초대장 닫고 3-2번 초대장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트 4의 예제 파일 3-2번 초대장을 열어주십시오. 저처럼 이러한 특별한 초대장이라는 내용이 열려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편지 병합을 시작을 했잖아요. 편지에 가서 편지 병합 시작에 편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문제에서. 아까처럼 편지 병합을 시작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문서는 이미 편지 병합이 시작된 문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서 필드도 막 들어가고 병합된 적이 있는 그런 문서. 왜냐면 이게 보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성, 이름 이런 필드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병합이 한번 시작됐었고 그 필드들도 이미 군데군데 막 들어가 있는 그런 편지 병합이 시작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새 병합은 시작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호칭이 VIP, 성이 김, 이름은 뭐 he, s, 주소는 또 뭐 해가지고 어,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는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받는 사람 목록을 만들고 이 주소 목록을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참석자로 저장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시험에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새 병합 시작하지 않고 있으니까 편집 병합 시작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받는 사람 선택으로 가서 편지에 받는 사람 선택. 아까 전에는 엑셀 파일, 뭐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런 거 불러올 때는 기존 목록 사용으로 불러왔었죠. 근데 지금은 뭐겠습니까? 받는 사람을 선택할 때 태목록 입력입니다. 왜냐면 한 명씩 한 명씩 입력하라고 지금 한 명이면 하고 두 명 입력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새 목록 입력으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파일을 부를 때는 아까처럼 기존 목록 사용으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두 가지 버전이 다 있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편지에 받는 사람 선택, 새 목록 입력으로 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에 뭐, 이름에 뭐, 주소에 뭐, 그렇게 다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성부터 할게요. 아, 호칭부터. 호칭도 있네요. 호칭이 VIP고요. 이거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여기는 대소문자가 중요합니다. VIP 전부 대문자로 하고요. 또 탭키를 눌러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클릭해서 넘어가도 되고, 성에는 팀이 K가 대문자죠. K만 대문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그다음에 이름도 키 할 때 H만 대문자로 HEE.S 대문자로 조심하셔야 되고 주소 원에는 서울특별시 뭐 그렇게 또 적어주셔야 되고요. 주소 원에 클릭해서 이동해가지고 좁아서 잘 안 보이면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서 보셔도 괜찮아요. 여긴 열너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또 새 항목을 추가하셔야 돼요. 아직 1번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두 명이 있잖아요. 새 항목 눌러서 또 두 번째 호칭이 참, 이메일 주소도 잘 줬고요. 뭐 적을 게 많네요, 이게. 전자메일이 저 끝에 있습니다. 맨 끝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 전자메일 넣는 게 끝에 있죠. 오른쪽에. 전자메일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EFESY 84 골뱅이 구글.com. 그리고 새 항목을 추가하세요. 새 항목을 눌러서 두 번째 사람의 이름, 그 두 번째 호칭이 일반이고, 새 항목에서. 또 성에는 또 뭐, 이름에는 뭐, 그렇게, 성에 P가, 파악할 때 P가 대문자,
이름에 su.k고, K, S 대문자, K 대문자 다 맞춰주셔야 되고요. 주소 2에다가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잘 봐야 되겠네요. 이 주소 1에 적지 말고, 여기는 주소 2에다가 부산광역시, 뭐, 그렇게 적어달라고 하네요. 주소 2 쪽에다가 적으세요. 또 전자메일 주소도 맨 끝에 가서 적고, 네,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아마도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저장하라고 뜰 것 같거든요. 그죠? 이제 메일 주소까지 1번, 2번 그 항목을 만들었으면, 새 목록 추가로 이렇게 새 목록 새 항목으로 만들었으면, 확인하면 이제 이렇게 저장하라고 뜨나요? 저처럼. 내 데이터 원본 폴더가 잡힐 것 같고,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참석자로 저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참석자라고 해주십니다. 기본 잡히는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그대로 참석자. 그렇게 해서 저장해 주십니다. 그럼 참석자 목록으로 저장이 됐고, 이게 저장하면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받는 사람 목록 편집이 활성화됐죠? 아까 편집을 눌러보면 또 편집할 수 있었죠? 아까 엑셀 파일을 가져왔을 때도 우리가 편집 눌러보면 아까 막 여러 명이 나왔듯이, 지금도 2명이 나오겠네요. 받는 사람 목록 편집을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가 잘못됐으면, 다시 편집도 가능하겠죠? 선택해서. 네, 받는 사람 목록 편집은 근데 안 눌러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넣은 내용들, 아까 VIP 일반 이런 거 다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199페이지로 와보세요. 199페이지. 텍스트 상자 안에 작은 따옴표 사이에 호칭이 VIP인 경우 프리미엄 독서 세트를 표시하거나 북커버 세트가 표시되도록 규칙을 만드시오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VIP면은 프리미엄 독서 세트고, 그렇지 않으면 북커버 세트를 주겠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럼 규칙을 만들어 달래요. 여기 이게 있잖아요. 지금 텍스트 상자가 특 뭐 기념품 쿠폰, 특별한 기념품 쿠폰 텍스트 상자에 어 호칭, 여기에 나중에 호칭 필드 넣을 거, 호칭 필드가 들어가 있네요. 이미. 이 다운표 사이네요. 여기. 큰 따옴표 사이에 무슨 선물을 증정합니다. 이게 있죠. 그래서 이 선물이 아마 VIP냐, 일반이냐. 아까 2명이 있었잖아요. VIP에는 프리미엄 세트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반, 그냥 북커버 세트를 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 클릭을 하세요. 규칙을 넣어야 될 위치, 여기에다 클릭할게요. 이쪽에다가. 이쪽에 클릭해 주세요. 이처럼. 커서의 위치. 지금 보이시죠? 커서의 위치 여기 클릭해 놓고 갈게요. 그리고 규칙 만들 겁니다. 규칙 만드는 게 여기 있습니다, 위에. 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 규칙 가보시죠. if then else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에서. if then else 규칙을 선택해 보시죠. if가 만약에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면, 네, 그때 뭐 어떻게 하고, else, 그 밖에 나머지일 때 어떻게 해라. 조건을 만족할 때 뭐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뭐 해라 하는 규칙이면 if then else 규칙을 줍니다. 저처럼 선택을 해보시고요. 규칙 if then else를. 그래서 조건이 뭔데요? 조건이 호칭 이꼴 뭐인 거? 호칭 이꼴 VIP냐? 라는 조건을 주셔야 돼요.
VIP 대문자로 아까 줬으니까 대문자로 넣을게요. VIP 비교값에 VIP 대문자로.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무슨 세트를 준다고요? VIP인 경우 조건을 만족할 경우 프리미엄 독서 세트라고 적어주시고요. 프리미엄 독서 세트.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북 커버 세트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탭키로 이동하든 하여튼 밑에 클릭을 해서 이동하든 네, 여기에는 북 커버 세트. 네, 그렇게 해서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면은 저처럼 여기 뭐 프리미엄 독서 세트 뭐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게 보이나요, 혹시? 그리고 이제 200페이지에 그 보시면요. 맞지 않네. 200페이지에 두 번째 데이터 결과를 미리 보고 병합을 완료해서 현재 페이지만 인쇄해 보라고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두 번째 결과로 이렇게 일단 이동을 하시고 요거 결과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 결과 미리 보기 하면 뭐 이런 호칭이나 이런 들어가 있는 필드들이 다 바뀔 거고 결과 미리 보기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코드로 결과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북커버 세트네요. 그죠? 두 번째 이 사람은 북커버 세트고 네. 그래서 결과 미리 보고 병합 완료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으면 병합을 완료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 및 병합에서 개별 문서 편집으로 이렇게 네, 병합을 완료하십시오. 이건 인쇄하라고 했구나. 어, 개별 문서 편집한 사람은 잠깐 취소할게요. 네, 취소하시고 이거는 원래 원래는 이제 우리 편지 병합의 마무리는 원래 이렇게 모두를 병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쇄하라고 했으니까 그 완료 및 병합에서 그냥 문서 인쇄로 할게요. 문서 인쇄로 해가지고 현재 페이지만 인쇄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완료 및 병합에 문서 인쇄를 클릭하고 어, 현재 레코드만 현재 우리가 2번 레코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레코드만 해서 인쇄하는 걸로 확인 눌러주시면 집에서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집에서는 기본 프린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취소하시고 프린터 연결되어 있는 PC라면 취소하시고 근데 여기 강의장에서는 눌러도 됩니다. 인쇄가 안 될 거니까. 확인 누르면 이제 집에서도 확인 눌러봐도 되겠네요. 프린터로 인쇄만 안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네. 그 혹시 다른 프린터로 잡아서 인쇄를 하면 되겠네요. 네.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눌러봐도 됩니다. 네, 완료민 병 앞에 문서 인쇄를 눌러가지고 네. 거기서 그 프린터 종류만 현재 레코드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프린터 종류만 혹시 그 PDF나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나 XPS 도큐먼트 라이터가 가상 프린터니까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인쇄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대화 상태에서 인쇄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참. 인쇄는 누를 필요 없고 하여튼 이렇게 인쇄를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201페이지 적응 문제는요. 문제 1번 하고요. 문제 3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적응 문제는 1번과 문제 1번과 문제 3번을 그 집에서 해보시되 1번은 딱 봐도 엑셀 파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예요? 아까 받는 사람 선택해서 기존 목록 사용으로 부르는 거겠죠? 적응 문제 1번이. 그리고 3번은 뭐겠어요? 3번은 뭐 성이 뭐고 뭐 이름이 뭐고 하는 거 보니까 3번을 할 때는 새 목록 입력으로 하는 거겠죠? 차이를 아시겠죠? 1번을 할 때는 기존 목록 사용으로 엑셀 파일 부를 때 엑셀 파일 뭐뭐.xlsx 이런 거 뭐뭐.뭐 docx
그 다른 워드 문서도 부를 수 있거든요. 표로 만들어져 있으면 아니면 하여튼 다른 파일을 부를 때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부른다든지 하여튼 기존 목록 사용이고 밑에 문제 3번은 할 때 그 새 목록 입력으로 직접 성, 이름 아까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적듯이 적어서 내 데이터 원본에 저장을 시켜서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